안녕하세요, 유세윤입니다. 오늘은요, 비호감 유형 9가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브스지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당신을 싫어하게 하는 9가지 행동이란 제목인데요. 혹시 나는 무의식 중에 남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사실 호감이랑 비호감이라는 거는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호감인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면 비호감인 사람이 된다라는 거를 누군가는 좀 생각을 해보고 누군가는 전혀 아무 생각도 없고 이런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비호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런 건 싫어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고 그걸 이제 무의식 중에라도 내가 그 비호감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나를 컨트롤한다면 점점 호감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 비호감 유형 9가지는 어떤 걸까요? 자, 첫 번째는요. 은근히 겸손한 척 하면서 잘난 척 하는 거래요. 자기 자랑하는 거.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근히 겸손한 척 하면서 자기 자랑. 더 재수없겠죠. 자기 자랑은요, 대놓고 하면 귀여워요. 대놓고 하면. 아주 명쾌한 거죠. 예전에도 한번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랑하고 싶으면 주머니 털어야 돼요. 지갑 열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자랑은 누구에게나 이렇게 박수 받습니다. 이제 축하받고. 어떤 건가 하면, 이렇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밥 살게. 이제 오늘 내가 술값 낼게. 내가 지금 커피 쏜다, 막 이런 거. 팀에서도 뭔가 이렇게 굉장히 내가 뭘 잘해서 모범상 표창이라도 받았다 이러면은 뭘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냥 받은 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나 오늘 모범상 탔으니까 커피 내가 진짜 제일 비싼 커피 오늘 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귀여운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더 귀여운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식 이번에 터졌어 라든지 아니면 우리 애가 어디 됐어 라든지 취업이 어디 됐어 그래갖고 너무 기분 좋아 내가 이제 밥 살게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이렇게 하는 게 대놓고 자랑. 우리 아들 너무너무 멋지지 않니 이러면서 내가 오늘 자랑하고 내가 밥 사고 자랑한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이러는 거 굉장히 호감형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근데 한 게 있어. 딴 애들은 그만큼 공부 안 하나. 그냥 딴 애들만큼 똑같이 공부한 거지 열심히 한 것도 없어. 근데 S대야 이렇게. 그렇게 그건 겸손한 게 아니고요. 주변 사람을 또 짜증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랑을 하려면 주머니 열고 자랑하고, 대놓고 자랑하고, 이런 방법을 쓰고, 이렇게 은근히 겸손한 척 하면서 그런데 말이야,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 이거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다 비호감으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 그런 경향이 있나? 이거 생각해 보시고, 다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지나치게 심각한 거. 이것도 비호감 스타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회사에서나 이렇게 사회에 봐도 무슨 어떤 안건에 대해서 유난히 그렇게 항상 심각하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꾸 피하게 돼요. 이렇게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피곤함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회사에 맨날 얘기할 때 심각한데요. 이거 입에 달고 사는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또 시작이야.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심각한데요. 큰일 났습니다. 일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도 안 급박한데 맨날 큰일이 났다는 거죠. 근데 맨날 큰일이 났다고 와서 딱 시작을 하면 이제 그 친구가 제 후배 직원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벌써 윗사람이 다 긴장이 되잖아요. 어쨌든 큰일 났다고 하니까 들어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진중하고 심각한 거, 때때로 심각한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너무 자주 지나치게 심각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비호감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뭔가 하면요. 남이 얘기할 때 관심 없는 거예요. 남이 얘기할 때. 남의 얘기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도 있죠. 이 비호감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얘기할 때 잘 듣는 표정도 안 짓고 리액션도 전혀 없는 거죠. 그렇구나. 왜 그래요? 어머, 힘드셨겠어요. 내지는 너무 좋으셨겠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는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줘야 되는 거죠. 리액션을 하고 질문을 해주고 그 사람이 찡그리면 같이 찡그리고 웃으면 같이 웃으면서 이렇게 같이 원활하게 리액션이 돼주는 사람 호감형. 그런데 듣고서 그냥 네. 어쩌라고. 이렇게 하면 비호감형. 이걸 갖다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나갈 수도 없고 막 이래갖고 애들 내가 파스타 해줬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시중에서 파는 파스타 소스 꽤 괜찮더라. 막 해물 이렇게 막 넣고 하니까 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사 먹는 거 더 맛있는 것 같아. 라고 주말을 지낸 그 팀장이 와서 막 신나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후배 직원도 있다가 네. 이러면 얼마나 머쓱하겠어요. 그죠? 그래, 재료 뭐 넣으셨는데요? 그 소스 브랜드 뭔데요? 막 이렇게 해주면 그 소스 브랜드 뭔데요? 저도 이번 주에 한번 해볼까요? 요새 소스가 잘 나오긴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는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누군가 얘기할 때 적절한 리액션. 그리고 이렇게 흥미로운 어떤 반응. 이런 거, 관심을 표하는 거. 흥미롭다고 표현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안 그러고 있나? 이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도록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감정 기복이 심하다. 감정 기복이 심한 것도 비호감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일상적으로 이렇게 막 조울증 겪는 것처럼 막 좋았다 싫었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가 있고 이제 회사 동료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동료들 선배 이렇게 지적 상사 같은 경우가 제일 피곤한 경우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보통? 직장 상사일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저걸 안 가는 거죠. 결제 이런 거. 그리고 또 저래 뭔 일 있었나 봐. 어제 또 무슨 일 있었어. 야, 근처도 가지 마. 완전 벼락 맞겠다 괜히. 뭐 이런 거. 불똥 튈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본인이 어떤 걸 결제를 해서 리젝트를 당해도 감정 기복이 심한 직장 상사의 그 부하 직원들은요. 그게 페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리젝트 당한 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지금 그 직장 상사가 이거를 반려를 했다. 이거 다시 고쳐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기분이 또 나쁠 때 내가 재수없게 걸렸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감정 기복이 심하다면 남들한테 신뢰를 잃고 호감도 잃고 여러 가지로 잃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 기복 심한 거를 그 직장 상사인 경우엔 무기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런 권위를 과시하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그래서 막 깨악 소리 지르고 막 인상 빡 쓰고 막 이렇게 괜히 직원들 들들 볶고 막 시비 걸고 이러는 거. 그렇게 하면 난 참 내가 이게 막 화나고 이러면 애들 꼼짝도 못해. 막 딱딱 그냥 기어. 이게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굉장히 내 얼굴 내가 침뱉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평상심을 유지해. 내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늘 평상심을 유지하자라고 결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 기복 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직원들 중에서도 굉장히 성실하게 회사 일을 많이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꼭 그렇게 승질을 내면서 많이 하는 직원들이 있죠. 기분 좋게 하면 좋을 텐데 어떨 때 보면 필요해서 시키기는 하는데 그런 직원들 보면 참 안쓰러울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게 본인한테 굉장히 손해라는 걸 생각을 못할까? 막 본인이 다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믿거라 하고 맡기지 못하니까 내가 다 하는데 내가 온갖 짜증내고 주변 사람들이 다 고개 절레절레 흔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심을 유지한다. 내 감정 기복은 굉장히 이렇게 심한가? 이런 거를 갖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휴대폰을 목숨처럼 여기는 거. 그러니까 휴대폰을 이렇게 딱 쥐고서 어떻게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얘기할 때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좀 어려운 처신이 되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핸드폰 들여다보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러고 막 나갔다 들어오고 막 이러는 거 어떻게 그 사람하고 집중해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가 되겠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서로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얘기를 하면서 서로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걸 굉장히 좀 그거 뭐 당연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비즈니스에 대해서나 또 이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는 항상 핸드폰을 그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테이블 아래쪽에 내가 무릎에다가 놔도 몸에서 못 뛰겠거든. 불안증이 분리불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또 정 못 되겠어 내가 이렇게 테이블 밑에 무릎에라도 이제 놔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보는 데서 내가 핸드폰을 계속 정말 이것만 들여다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
이걸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누구랑 꼭 얘기하지 않을 때라도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 이런 굉장히 참 보기 흉하죠.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애들이 그러니까 그거 갖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제 저도 예외가 아닌데 그 애들이 다 컸든지 안 컸든지 간에 핸드폰을 너무 오래 보는 게 걱정이 돼요. 그리고 그 핸드폰을 보느니 차라리 이제 좀 책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요즘 친구들이 책 안 보고 막 핸드폰으로 모든 거를 다 자료도 숙제도 자료를 여기서 찾고 뭐 전부 다 하잖아요. 메모도 여기다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결코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그 아이들한테도 자녀들한테도 계속 잔소리 같지만 어쨌든 중간중간 한 번씩 언젠간 말이 먹히겠지 이렇게 기대하시면서 한 번씩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볼까요? 6번째는 뭔가 하면요. 유명인사의 이름을 잘 아는 사람인 양 들먹이기. 아, 이거 진짜 정말 이런 사람들 많죠. 누구? 나 잘 알지. 아이, 그럼, 잘 알지.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막 친한 친구인 것처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도 안 친하고 그냥 페이스북 친구예요. 페이스북 친구.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누구랑 굉장히 친하다고 얘기한 그런 지인이 생각나서, 그분한테 좀 뭔가 좀 그 인터뷰를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뭔가 좀 협조를 받으려고 그 지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하도 친하다 그러길래. 그래서 그분 좀 소개시켜줘라. 그러니까 내가 이만저만한 걸로 좀 요청을 드릴 일이 있어서 그런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냥 페이스북 친구지, 뭐 특별히 뭐 전화 통화를 하거나 그런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처럼 이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제 서로 이제 누군지 뭐 이게 서로 이제 친구 요청해갖고 뭐 서로 친구 되고 막 이제 막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여행 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무슨 어떤 뭐를 하고 이런 거 이렇게 다 알 수 있잖아요. 보면. 그럼 마치 그 사람이랑 친해서 그런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내가 비호감인 유형으로 바로 이제 이렇게 딱 세팅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무슨 어디 이제 강의하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올려놨더니 뭐 그걸 보고서 어떤 지인이 연락 왔어요. 너 누구 알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야, 너 어디 강의 갔다 온 것도 알겠대? 막 이러면서 이제 그게 딱 그런 유형인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불쾌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남들하고 대화할 때 말버릇이 그렇게 붙으면 결코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우리 꼭 명심하시자고요. 자, 7번째 뭔가 하면요. 뭐 이거 10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겠지만 남의 험담하기, 뒷담화하기 이런 거는 또 비호감 유형인 거죠. 특히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막 이제 누구 없으면 누구 뒷담화하고 누가 어떻단 말이야 이런 얘기하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방송 중에 뒷담화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 댓글에다 뭐라고 다셨냐면요. 그거조차 안 하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 쌓여서 이거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지 못하니까 우울병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문의를 해오셨어요. 그럴 때는요. 한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대나무 숲에 가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할 만한 사람 한두 명만 정하는 거죠. 한두 명만. 그게 제일 아주 간단한 방법은 이렇게 배우자가 제일 쉬워요. 아니면 다른 가족들 부모 자식이 이제 같이 이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부모 자식 같은 경우도 괜찮고. 그러니까 가족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 말이 내가 뒷담화해서 막 열받아서 막 그냥 퍼부은 말이 밖으로 새나갈 염려가 없고. 그러니까 회사 직장 상사 욕을 남편이나 아내한테 했는데 그게 밖으로 새나갈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한두 명 정해서 그건 하셔야죠. 어떻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얘기를 듣는 배우자는 거기 장단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에 대해서 막 와이프가 남편한테 막 욕을 하면 이 와이프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같이 막 욕을 해주는 거죠. 인간이야?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 자리까지 올랐대? 막 이러면서 당신이 그렇게 잘하는 걸 모르고 막 이러면서 일단은 막 편들어주고 같이 욕해주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그런 가족 한두 명으로 한정돼야 되는 거지. 그런 이 뒷담화 습관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까지 하는 거는 결코 자기가 자기 발등 찍는 거고요. 내 얼굴에 내가 침 뱉기. 그리고 그렇게 뒷담화를 해서 그 사람은요 어딘가에 가서 내 뒷담화를 또 해요.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은 나랑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사람, 저 사람은 어디 가서 내 욕하겠구나, 내 흉보겠구나, 이렇게 하면 100%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남들하고는 남의 험담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꼭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째, 내 생각만 고집하는 거. 나만 옳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비호감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떤 경우가 있었나 하면 굉장히 옛날인데 그 회사에 제가 이제 이렇게 그 회사에 인테리어 부서가 있었어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사회 초년생일 때. 근데 그 선배가 너무너무 일에 막 몰입하는 데다가 이렇게 그 백화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요, 그 야간에 하잖아요. 영업시간 중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밤을 그대로 세운다고요. 밤을 그대로 세우고, 이제 밤새도록 작업해갖고, 이제 그 다음날, 쇼핑을 오픈하기 전에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제가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는데, 결국 회사를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나 하면, 그때가 제가 대리 1대리니까 벌써 굉장히 오래된 때인데, 그 인사팀의 부장이 아침에 제대로 출근 안 하는 게 3회가 넘어가면 뭐 심할서 비슷한 걸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그 선배는 밤을 샜으니까 집에 가서 샤워하고 이제 뭐 먹고 그다음에 이제 자다가 다시 와야지 그 다음날 또 밤을 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 시간에 출근 안 한 일이 3번 있었다고, 뭔가 다른 사람이랑 동일하게 적용해서 이건 내 원칙이야,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하고 그분한테 그런 확인서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늦게 와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선배가 어떻게 했냐면, 또 성격이 이 아티스타 분이 까칠해가지고 안 하겠다구나, 이 회사에서 일, 이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회사는 인지 하나를 놓친 거예요. 그렇게 내 말만 옳고, 다 필요 없고, 뭐 그런 전후사정 필요 없고, 회사 규정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이거를 갖다가 심할서를 받겠어, 이런 사람 때문에 굉장히 인지 하나를 놓쳐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 생각만 고집하고, 굉장히 본인은 원칙주의자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불합리하고, 이런 어떤 유형들이 굉장히 많죠. 이건 좀 제가 말씀드린 건 극단적인 유행인데, 아주 작은 일에도 내 생각만 맞고 당신 생각은 틀렸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비호감 유형인 거죠. 그래서 내 말도 옳다, 내 말이 이게 맞다, 그런데 이게 100% 맞는 건 아니고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라고, 나의 어떤 그런 좀 생각, 개념, 이런 거를 좀 넓혀놓는 것이 어쨌든 그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굉장히 호감 있게 지내는 어떤 그런 방법이 되겠죠.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옳은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이 많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용하고 그 부분을 인정하는 거에서부터 호감이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볼까요? 너무 빠르게 사생활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거, 이것도 비호감의 유형입니다. 처음 만났는데 굉장히 심각한 나의 치부를 드러내면 그 상대편은 막 허걱 그러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처음 만나는 나한테 왜 할까? 그럼 도망가요.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마음을 열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런 거는 잘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상담하는 게 굉장히 직업주기 어때 한 파트라고 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제 오셔서 얼굴 처음 보자마자 굉장히 심각한 얘기부터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이제 저는 이제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만났을 때는 처음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 친했을 때 이렇게 얘기에 나의 마음을 열고 내 사생활을 털어놓는 게 좀 이렇게 단계별로 그 사람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그거에 대한 레벨을 맞추는 게 나를 호감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굉장히 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얘기를 털어놓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랑 이제 친해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별로 맞춰서 털어놓게 되면 그건 차라리 호감이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해지는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비호감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비호감 유형 9가지, 당신을 싫어하게 하는
9가지 행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나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유익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언제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